네,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오는 29일이죠.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가 이제 꼭 나흘 남았습니다. 당대표 선거만큼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선거전이 치열한데요.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낸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염태영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당 최고위원 도전장을 낸 삼선 수원시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원에서 일궈놓은 업적은 뭐 1시간 이상 얘기를 해도 뭐 모자라겠지만은 예. 이 시간은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낸 염태영 시장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그쪽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으로서 최고위원 도전, 사실 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당선 시 수원시정 운영에 문제가 없을지도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것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지만 저로서는 미룰 수 없는 책무였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렇게 풀뿌리 정치인이 중앙당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또 현장을 반영하는 중앙당 또 중앙정치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 시도가 2번이 있었습니다. 네. 다 안 됐죠. 그리고 이번 저 도전은 개인적 결정이 아닌 그래서 전국의 민주당 당적의 풀뿌리 정치인 한 2,450명 전체의 결의를 거친 그런 결정입니다. 우리 수원은 전국 기초지자체의 맏형격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와 또 경기도 수부도시죠. 네. 저는 또 전국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전국 대표입니다. 이런 대표성을 지닌 저로서는 응당 짊어져야 할 책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 보시는 시정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저로서는 10년간 제가 시장하면서 제 시정 노력으로 풀지 못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은 중앙정치권과 중앙부처로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시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우리 시장님은 이제 자치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마지막 레이스에 올랐는데, 예.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최고위원에 오르게 될 경우에 얻게 되는 장점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중앙 정치권이 외면하던 긴급한 현장 문제를 풀 수 있는 교두부가 생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자치분권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당 차원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을 통해서 내실이는 정책들을 만들 때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되면 당 지지 기반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죠. 네. 우리 정치 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여의도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표현들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인지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인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풀뿌리 정치인들의 그런 의견을 대변할 창구가 없다. 그런 견해도 있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건데요.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시장과 같은 또 지방의회 같은 풀뿌리 정치인들입니다. 그 주민들에게는 이분들이 곧 민주당이고 국가인 셈입니다. 예. 그런 풀뿌리 정치인 의견을 대변을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그만큼 민생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최고위원회 입성에 성공해서 우리 정치의 현장성을 접목하고 또 우리 민주당에도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염 시장님. 예. 이쯤에서 이제 수원시 현안 중 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수원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을 책으로 발간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좀 간단하게 공유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주요 시정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꼭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만듭니다. 2015년에도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메르스 백서를 만든 바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이제 백서를 준비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중간 백서의 형태로 200일 기록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 수원형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의 가장 큰 기초지자체로서 다양한 경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매뉴얼을 전국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한 임시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2사람 이상의 그 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부터 준비했던 임시생활시설이라는 것도 있고요. 해외 입국자들이 계속 감염돼서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확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들을 처음부터 격리하는 관리 시스템들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소 기준부터 운영단 조직 체계 그리고 이럴 때 갖춰야 할 설비, 물품, 입소 절차, 사전 주민 간담회 이런 것까지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타 지방 정부가 이런 사업을 계획할 경우 모든 고려 사항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도 됩니까? 예, 기자님. 어제 그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 예. 1번이죠. 예. 신동근 의원께도 좀 여쭤봤는데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그 제2차 재난지원금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을 하자. 예. 또 다른 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요. 예. 우리 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서민들 생활이 아주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에서 중앙정부보다도 먼저 재난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것이 기초지자체입니다. 예. 전주, 화성 그 이후에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 전국시장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하루빨리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해서 서민 경제의 위기 국면을 타개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전국의 기초지자체장 전체에게 설문을 해서 의견을 냈던 거는 70% 그러니까 중위소득 70%면 전 국민의 50% 정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먼저 주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또 위기가 깊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각 지방 정부들이 정부 재난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니까 이제는 선별하는 시간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금 선별할 틈이 없다. 예. 100% 그 정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또다시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 결국은 그때마다 우리 의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 정부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 시점이 조금 여유가 있고 이것을 선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선별로 하려고 그러고요. 예. 제한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또 길어지고 늦어지면 결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더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어제부터 우리는 전국 기초지자체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드리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렴이 되는 대로 금주 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시장님. 예.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예.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그 다음 전체적으로 그 한 차원을 떠나 있는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매기 효과라고 있습니다. 예. 같은 물고기만 사는 연못에 매기가 들어가면 긴장감이 생기고 서로 자극이 돼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 국회의원들만의 연못에 지자체장이라는 매기가 들어가면 여의도에 갇혀 있는 정치를 확장해서 민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정치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가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대회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이제 오늘까지 권리당원 투표, 내일부터 대의원 투표를 하는데 예. 저 같은 풀뿌리 정치인이 건강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 후보 몇 번이시죠? 최고위원 기호 2번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예, 기호 2번. 예. 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했습니다.